우물 파는 아이들 제2장 2008년 남수단. 니아는 물통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앉았다. 길가에 자라는 가시 있는 식물을 피해 걸으려 했지만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가시가 발에 박혔다. 니아는 신발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전부 그렇듯 맨발로 다녔다. 발 뒤꿈치가 가죽처럼 뻣뻣한 굳은 살이었다. 하지만 크고 단단한 가시가 박혀 왼발 가운데서 부러졌다. 니아는 가시 주변의 살을 꾹꾹 눌렀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가시를 주워서 발에 박힌 가시를 찔렀다. 아파서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걸려서야 발에서 가시를 뺄 수 있었다. 가시를 다 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발에 여전히 검은 자국이 있었다. 발에 남은 가시가 아니라 흙 자국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1985년 남수단. 쾅! 살바는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 뒤쪽에서 검은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 먼지 구름의 밑바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 위에서 제트기가 날렵한 독사처럼 빙빙 돌았다. 연기와 먼지에 휩싸여서 학교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살바는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더 이상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느라 속도가 느려졌다. 살바는 고개를 숙이고 달렸다. 도저히 뛰지 못할 때까지 달렸다. 이후로는 걸었다. 몇 시간이고 걷다 보니 하늘에서 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모두가 살바의 학교와 마을 사람들일 리가 없었다. 주변 여러 사람들임이 분명했다. 살바는 걸으면서 발을 옮길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가족은 어디 있을까? 언제 다시 만날까? 너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처음에는 다들 어정쩡하게 서서 소곤대거나 겁을 먹어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남자 몇 명이 모여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명이 소리쳤다. 마을별로 모이세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살바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말이 들렸다. 룬 아이릭 마을 여기요! 마음이 놓였다. 룬 아이릭은 살바의 마을이었다. 살바는 얼른 그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길가에 12옷이 모여 있었다. 살바는 얼른 사람들을 살폈다. 가족은 없었다. 아기를 아는 아낙네와 남자 둘, 10대 소녀 1명, 낯익은 얼굴이 몇 명 있었지만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그들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길가에서 밤을 보냈다. 남자들이 번갈아서 망을 봤다. 다음날 아침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살바는 일행의 가운데서 룬 아이릭 주민들과 나란히 걸었다. 이른 오후 길 앞쪽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을 보았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반군이래. 반군,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살바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반군 병사들 몇 명을 지나쳤다. 각자 큰 총을 갖고 있었다. 반군들은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지는 않았지만 억세고 경계하는 듯 했다. 병사 몇 명이 길가에 서 있다가 주민들의 뒤쪽으로 갔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이 우리에게 어쩌려는 걸까? 우리 가족은 어디 있지? 그날 늦게 마을 사람들은 반군 캠프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그들에게 두 무리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남자들이 한 무리,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한 무리였다. 살바보다 고작 몇 살 많은 아이들이 남자 무리로
보내진 걸 보면 10대 소녀는 남자 어른으로 간주되는 모양이었다. 살바는 잠시 머뭇거렸다. 겨우 11살이었지만 살바는 중요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마을 출신으로 정식 이름은 살바 마위엔 더트 아이릭이었다. 아버지는 살바에게 사내답게 행동하라고, 형들을 본받고 동생 쿠올의 본이 되라고 늘 타일렀다. 살바는 남자들을 향해 몇 걸음 옮겼다. 이봐! 병사가 살바에게 다가와 총을 들었다. 살바는 멈추어 섰다. 총이 얼굴을 향할 때 반들거리는 검은 총구만 보였다. 총구 끝이 살바의 턱에 닿았다. 무릎이 흐느적거리는 기분이었다. 살바는 눈을 감았다. 지금 죽으면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나. 그 생각에 기운을 차렸고 덕분에 겁먹고 쓰러지지 않았다. 살바는 숨을 크게 쉬고 눈을 떴다. 병사는 한 손으로만 총을 들고 있었다. 총구를 겨눈 게 아니라 얼굴을 잘 보려고 총구로 살바의 턱을 쳐든 것이었다. 저리로 가! 저기로 가! 병사가 총을 움직여 여자들과 아이들 무리를 가리켰다. 넌 아직 어른이 아니야. 그렇게 서둘 것 없다고. 병사는 웃으면서 살바의 어깨를 툭 쳤다. 살바는 살금살금 여자들 옆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 반군은 야영지에서 이동했다. 마을 남자들은 총, 박격포, 포탄, 무전용 장비를 옮겨야 했다. 살바는 반군을 따라가기 싫다고 맞서는 사내를 보았다. 병사가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다. 사내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무 일도 없다면 그 후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다. 사내들은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메고 야영지를 떠났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군과 반대편으로 향했다. 반군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살바는 룬 아이릭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제 남자들이 빠져서 무리는 몇 안 됐다. 어린애를 제외하면 아이는 살바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헛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밤을 보냈다. 살바는 껄끄러운 집더미에 누워서 뒤척거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가족은 어디 있지? 언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될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잠들었다. 살바는 잠이 완전히 깨기 전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 그게 뭔지 알아내려 했었다. 마침내 일어나 앉아서 눈을 떴다. 헛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잠깐 어지러웠다. 살바는 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들은 살바를 버리고 떠났다. 소녀는 혼자였다.